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장은주였습니다. 저희 여자들 같다고 얘기했는데 그렇게 한자로는 전 여자애들이 아닌데 어쨌든 제가 이런 자리에 와서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 영광스럽고요. 저는 사실은 내가 오랫동안 이런데 참여사연구소에 활동하면서 참여 소장도 하고 한 10개월 동안 그쪽에 있으니까 주로 좀 시민사회적인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이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참여사연구소에서 프레시에 관련돼서 시민 정치식평 이런 이제 칼럼 같은 것들 쓸 때도 그렇고 올해 들어서 칼럼니스트라고 하는 데서 묵직한 그 칼럼을 좀 제안을 해와서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이렇게 써봤는데 보니까 계속 전부 민주당이라는 이야기만 쓰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의외로 민주당에 대한 애정이 강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 애정은 이렇게 좋은 이렇게 너무 그걸 좋아해서라기보다는 이제 어쩔 수 없는 아까 우리 박 선생도 말씀하셨듯이 기댈 데가 민주당밖에 없으니까 이런 게 맞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의외로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했던 것 같아서 그거를 이번에 한번 정리를 해보려고 했는데 그래서 양은 많은데 다 이야기하기 힘들고요. 굵게 고딕체로 해본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핵심이고 뒷부분을 조금 그냥 설명하는, 보충하는 그런 부분들을 조합을 한 건데, 재구성을 한 건데, 이번에 시간이 좀 더 많았더라도 좀 더 다른 이야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시간도 별로 많지도 준비하는 시간도 많지도 받을 시간도 얼마 안 되니까 핵심적인 이야기만 하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사실은 조금은 이 현실 정치적인 그런 계보에서 보면 상당히 생경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아까 왜 민주당의 어떤 이제 제대로 된 강령 정치 이런 것들을 이렇게 이제 하지 못했느냐라고 했을 때는 더 근본적으로는 기본적으로 간단하게 이야기해서 철학의 빈곤, 철학의 부재 이런 것과 관련이 있을 거다 이런 이제 생각을 하고 그런 것들을 어떤 식으로 한번 정리를 해볼까 제 나름대로 생각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조금은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첫 번째 이제 이렇게 거창하게 위상하고 그런 이야기는 그냥 한번 이렇게 이 민주당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 그걸 한번 이제 가늠해보자. 그래서 그냥 해놓은 건데 우리 지금 국힘당이나 이런 쪽에서 제가 표현으로 사회적 권력을 대변하는 정치 세력이라고 한다면 민주당은 시민의 힘 또는 이 경우랑 똑같은 말이에요. 시민적인 권력 이런 것들을 대변하는 그런 어떤 정치 세력으로 나눌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역사적으로 보면 민주당이 물론 처음부터 그때 출발한 것은 아니지만 시민들의 영향을 받아서 그런 시민의 힘을 대변할 때 성장하고 강력해진 반면에 그 반대로 또 봤을 때는 질의를 했다. 지금 민주당의 위기도 크게 보면 이런 어떤 큰 맥락 속에서 이해하는 것이 맞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뒷부분에 조금 길게 해놓은 거는 그런 부분들을 어떤 식으로 이해할 수 있을지 제가 새로 보충한 부분들을 가지고 쓴 것들을 맥락 속에서 정리를 해본 거고요. 지금 이런 게 이거 한번 나중에 시간 나실 때 한번 고민을 해보시라고 부탁을 드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민주당의 그간의 정치와 관련된 제 생각들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제가 진보적 신자유주의 이쪽으로 넘어가는데요. 진보적 신자유주의 문제라고 이야기를 한 부분인데 이게 이제 물론 더 크게 봐야 되겠지만 그동안 이제 민주당이 보여온 정치 중에서 진보적인 부분이 어떤 부분이었을까 그 생각을 해보면 당연히 이제 검찰 개혁과 관련된 그런 어떤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이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 상당히 많은 케이스가 나눠서 이제 의원의 목소리를 이제 했었고 또 제가 가지고 있는 정치 철학적인
입장에서 이런 공화주의적인 그런 어떤 전통에서 보면 이게 이제 임페리움이라고 불렀던 공적 지배. 우리 지금 검찰의 지배, 검찰 권력의 핵심적인 문제는 공적 지배 문제고, 이게 이제 사실은 이렇게 이 지배 없는 상태가 자유라고 하는 철학적인 입장이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가장 중요한 정치적인 불이고 악이죠. 그렇기 때문에 검찰 개혁은 중요한 개혁 과제가 아닐 수가 없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의 그 과정을 이렇게 이제 추진해 보는 과정 자체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기본적으로 지지하는 그 입장이다. 우리 조국 사태 발대입이 많은데 이제 그 과정에서 제가 이게 페이스북에 우리 조국의 시간에서 우리 조국 선생이 장은주 교수가 제가 처음 검난을 이야기했다라고 했죠. 사실 제가 제일 처음은 아닌 것 같고, 제가 페이스북에 쓰긴 했지만 저도 거기서 많은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기본적으로 검난이라고 생각을 하고 하는 그때도 졌어요. 그 검난에 졌고, 거기에 이제 제가 이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능력주의 문제를 연결되어가지고 어쨌든 아주 우연일 수도 있고 치밀한 계획일 수도 있지만 그 검단이 이제 성공을 하는 그런 어떤 과정이었는데, 민주당이 그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대처를 못해서 이 지경에 이르렀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이런 부분들은 민주당의 어떤 진보적인 지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게 아주 전술적으로 그런 검단 과정에서 그 검단을 제압하지 못하는 그런 이제 오류도 있었지만, 또 다른 한편에서 보면 아까 이제 광명 선생님이 지적하신 여러 가지 문제들하고 관련이 있는 거지만, 민주당이 사실은 사회 경제적인 차원의 개혁과 관련해서는 촛불의 경험을 제대로 수용하지 못하고 너무 이제 거지부지 하면서 저는 이게 이제 선거지상주의와 관련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건 중도층을 붙잡아야 된다라고 하면 지나치게 개혁 지향으로 봤을 때 표를 잃어버리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러면서 있는지도 못 저는지도 보고 선거지상주의와 관련이 있을 거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데, 근본적으로 보면 이런 사회 경제적인 사회권의 실현, 이거 관련점인데, 이런 것과 관련된 놀라운 무관심, 대표적인 게 이제 코로나 때 소상공인 지원을 제대로 하지 못했던 그런 것들 거의 어떤 정치 세력도 집권 여당은 1차적인 과제로 생각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그 보수 정당조차도 그랬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민주당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거의 무관심한 상태로 그냥 레토릭만 앞세웠는데, 이거 자체가 이런 것들이 사실은 개혁의 기반을, 동력을 꺼트리는 그런 결과로 나타났다, 이런 기본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근데 근본적으로 보면 왜 그랬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우리 노무현 대통령이 이렇게 한미 FTA 추진하는 과정에서 진보적으로 너무 공격을 많이 하니까 진보적 신자유주의다 이런 식으로 자조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신 적이 있는데, 사실은 그게 저는 민주당의 어떤 지금의 어떤 혼란스러운 정체성이 한 모습에 하는 적절한 이름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보니까 낸시 크레이스라고 하는 미국 정치 철학자도 미국 민주당을 비판하면서 진보적 신자유주의 이렇게 이제 비판을 하는 걸 제가 재밌게 봤는데, 이건 물론 이제 우리 민주당에 대한 이야기와 같은 맥락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닌데, 반드시 똑같은 맥락은 아니지만 상당히 시사하는 바가 크고, 이게 지금 예를 들면 토마 피케티 같은 이런 사람들이 이 브라만화, 중도 좌파 정당의 브라만화라고 하는 그런 방식으로 영국, 프랑스, 미국 이 세 나라를 좀 비교를 했지만, 그런 나라들의 중도 좌파 정당들이 브라만 정당으로 이제 엘리트 이렇게 이제 좀 문화적으로는 진보적이지만 경제적으로는 보수적일 수밖에 없는 엘리트 이제 고학력자를 대변하는 그런 어떤 정당으로 변했다.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사실 서구에서 일어나고 있는 포퓰리즘의 우리 포퓰리즘의 배경을 이루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분석들이 있는데 우리가 그대로 그걸 그대로 가져올 수는 없지만 연기를 보면 그런 문제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10쪽으로 넘어와서요.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핵심만 먼저 이야기하고 나면 10분 정도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저도 사실은 이제 이 80년대에 속하는데, 또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어떨까? 진보적 신자유주의 것도 포함을 해서 하는 어떨까? 이렇게 고민을 해보면, 이건 결국 80년대식 진보의 한계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어떤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이거는 어디 세간에서 586의 새로운 이런 이야기에서부터 많이 이제 586에 대한 그런 비판들을 많이 하고 그렇게 하지만 많은 논의들은 제가 볼 때는 조금 우파 포퓰리즘적인 그런 어떤 차원의 논의다. 상당히 이게 좀 정확한 어떤 과학적인 그런 어떤 인식도 아닌 것 같고 우리 현실 정치 안에서 실제로 실현되거나 그럴 수 있는 그런 문제도 아니고 실현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그런 문제도 아니다. 이런 이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다른 한편에서 보면 저는 우리 86세대가 가지고 있는 역사적 한계도 분명하다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지금도 우리 민주당에도 제가 개인적으로 잘 아는 그런 이제 선후배들도 있습니다만 그걸 누구가 구체적으로 그랬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힘들지만 우리 86세대 정치인들 민주당의 주류를 형성하고 있는 그런 정치인들이고 사실은 이렇게 지금 이때까지 민주당의 정치를 이끌어온 주도적인 세력은 86세대 정치인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견이 없을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우리 이 86세대의 진보 정치라고 하는 것이 특히 이제 가치 지향, 운영 이런 측면에서 엄청나게 불투명한 그런 진보였다. 라고 하는 이런 분명히 이제 지식이 물론 과거 당시의 어떤 법진 사상이라든지 심지어 주체 사상이라든지 이런 식의 것을 본 인형 이런 거는 시대 변화 속에서 당연히 버렸다고 생각해요. 그런 가지고 있는 사람 아무도 없다라고 당당하게 당연히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이게 무슨 이게 소극적인 세상의 변화 이런 게 끌려가지고 보는 그런 것이 사실은 우리 세대가 뭔가 적극적으로 지금 우리 시대에 우리 사회에 맞는 그런 어떤 정치 철학, 정치 이념 이런 것들을 스스로 연구하고 배려내고 다듬어내고 이렇게 체계화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소극적으로 이제 버리면서 그렇게 나와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비슷한 어떤 정치 지향 이런 것 없이 과거의 어떤 정치적 세계인식의 근본 양식과 이런 것들 일종의 사회 습성 이런 걸로 그대로 이렇게 가지고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 의원님께서 이번 거는 페이스북에 돌아다니는 글들이 있던데 그런 것보다도 이게 80년대보다 그런 방식의 그런 방식의 사고방식이 얼마나 남아 있는 건가. 세상이 어떻게 변했는데도 이런 식의 언어를 가지고 이런 식의 틀로 문제를 바라보고 있을까 상당히 걱정이 이렇게 많이 드는데 근데 이게 단순히 이게 그냥 그런 인식이 남아있는 게 문제가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이제 어떤 나름대로 도덕적인 우월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도덕적 우월감에 초점을 둔 그런 어떤 정치를 하다 보니까 실력이 없다라고 하는데 이 실력이라고 하는 건 단순히 그냥 이렇게 아까 말한 공부의 부재 이런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민주당이 추구해야 될 이념, 가치 이런 것과 관련해서 그것들을 구체적인 현실 속에서 실현해 낼 수 있는 그런 어떤 정치적 역량 이런 것들을 정책도 못 만들었고 그것을 실현될 수 있는 전략 이런 것들도 갖추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깃발을 뜯었다가 한번 하다가 막 여기저기서 얻어맞고 안 되는 거 하고 그렇게 해서 꼬리 내리고 결국 관료들한테 모든 것들을 맡겨버리는 그런 어떤 정치를 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도덕 정치의 덫이라고 하는데 이 도덕 정치적인 틀 여기에서 남아서 이게 사실은
민주당을 성공시키는 상당히 중요한 정치적인 자양분인 것 같죠. 과거에 우리가 개인의 어떤 영달 이런 것들을 기도하고 사랑권을 기도 이런 거 남김없이 자기 헌신을 하면서 민주당을 구성해 왔다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정치적인 자산이 되었는데 그게 사실은 부메랑이 돼서 돌아와서 그걸 알기 때문에 언론이든 뭐 야당이 아니고 이제 여당이지만 보수 쪽에서 공격을 하고 사소한 어떤 이제 개인의 도덕적인 긍정 이런 것들 자체가 엄청난 정치적인 이제 뭐라 그럴까요? 부담으로 작용을 하는 그걸 내가 도덕 정치의 서시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런 걸로 작동을 했고요. 그 다음에 어쨌든 우리가 아무리 이 국힘당이나 보수진보이나 기득권 세력에 대해서 어떤 절대적인 인식을 갖는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민주주의라고 하는 틀 속에서 이렇게 문제들을 바라봐야 되는데 확고한 도덕주의적인 접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이제 조금 민주적인 정치 틀 안에서 해결하기 힘든 그런 어떤 방식으로 대립적으로 형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최근 들어와서 이런 부분에서 지적이 되고 있는데 흔히 이제 강성파 민주당 특히 권리당을 중심으로 해서 강성 지지 세력들이 그래서 우리 우상호 대표가 수박파 이런 걸 생각하고 해서 토론하는 자리니까 수박파 어쩌니 하면서 막 공격하고 이런 데서 나타나는 그런 어떤 문제들과 관련된 그런 어떤 건데 저는 이런 이터널 이걸 어떻게 이제 바라볼까라고 이제 생각을 했을 때 이걸 제가 이제 포퓰리즘이라고 하는 여기는 이제 좌파 포퓰리즘이라는 뜻에서 한번 이해를 해보자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때 포퓰리즘은 우리가 흔히 언론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포퓰리즘이라는 그 개념은 조금 다른데요. 어떤 이제 특히 엘리트와의 그런 이제 금감 속에서 스스로가 시민들이 스스로가 주권자로 나서서 스스로의 정치적인 주체적인 이런 것들을 확보하겠다라고 하는 다만 그런 것들이 과도한 이제 엘리트에 대한 그런 적대 정신의 형성, 갈라치기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좀 지나친 어떤 이제 선명성에 대한 주장 이런 걸로 나아가는 그런 게 포퓰리즘인데. 사실은 우리 민주주의하고 원어로 따지면 포퓰리즘이나 디모크라시가 다른 말이 아니거든요. 민주주의에서는 아주 불가피한 또 상당히 그 자체가 긍정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다. 샹탈 부페나 이런 사람들, 정치 철학자들은 좌파 포퓰리즘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실제로 이렇게 이런 좌파 포퓰리즘 분들이 그리스나 스페인 이런 데서 성공한 물론 장기적으로 성공했는지 모르지만 성공한 예도 있고 반드시 이걸 이제 부정적으로만 바라볼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제 이것이 지금 이제 굉장히 나름대로 부정적인 그런 유명한 특히 이제 이렇게 선거 민주주의 이런 국면에서 대중의 우려 이런 것들을 잃어버리고 이른바 중도층들을 끌어들이는 데서 이런 식의 어떤 포퓰리즘적인 어떤 접근법들은 상당히 오히려 이렇게 긍정적으로 작용하기보다는 부정적으로만 작용하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 정치도 사실 그게 너무 잇을 오면서 이런 포퓰리즘, 좌파 포퓰리즘적인 의제 이런 거를 추진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사회적 인재적인 의제를 뒷전으로 밀어놓는 그런 일들을 같이 연결되어서 이해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이제 지금 민주당이 가장 큰 문제는 정당으로서 추구하고 있는 가치와 이념, 도덕적 나침판 표현을 했는데 필리팩티시라고 하는 플러스 표현을 가져온 건데 그런 것이 이제 불투명하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것이 가장 큰 문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민주당 리버럴이다라고 하지만 저는 민주당은 리버럴한 정당이 아니거든요. 입법 활동에서 그렇고 당 정치 문화에서 그렇고 제가 볼 때 그 리버럴한 정당이 아닙니다. 진보 정당이라는 얘기를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 경제적인 그런 차원에서 별다른 관심이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전통적인 재분배를 제안한 진보정당도 아닌 것 같고, 오히려 이념맹, 가치맹, 생명을 그러면서 썼어요. 그런 이제 정당이다. 많은 의미가 있고, 물론 그래서 새로운 이념을 갖다가 이념 정치식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는 없는데, 아까 제가 전체적으로 모두 이야기했던 시민의 힘, 시민적인 권력, 시민성이라고 하는 그런 민주당은 진짜 이렇게 이제 어디에다가 초점을 둬야 되냐, 어디에다가 정치적인 어떤 이제 출발점을 삼아야 되냐, 어디에서 출발점을 삼아야 되냐 이런 것들을 하면서 좀 더 시민성에 매달리는 그 시민성의 정치적인 가민들을 제일 잘 이렇게 이제 해석하고 제일 성찰하고 그래서 그것을 강요하고 하는 그런 방식의 방향으로 민주당이 나아가야 된다라고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하기 위해서 저는 앞으로 이렇게 이제 광명 의원께서 제안하신 것처럼 정치 개혁이라고 하는 그런 거에다가 좀 더, 그러니까 물론 이거는 전제가 민주당이 민주당은 누구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시민적인 진보, 제가 이걸 붙인 겁니다만 시민적인 진보에 초점을 두는 그런 정당이 돼야 된다. 이런 하기가 있다면 그런 것들을 실현하기 위해서 가장 분명하게 생각할 수 있는 모습이라고 하는 문제는 우리 지금 말도 안 되는 우리 저는 결선 민주주의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민주주의 체제를 개혁할 수 있는 정치 개혁으로 나가야 된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이재명 후보하고 마이클 샌델하고 대화를 했었잖아요. 근데 마지막에 샌델이 이재명 후보한테 제안을 했어요. 제안을 했는데 공정 문제 이런 걸 다루는 식으로 제안을 했는데 좀 더 많은 시민들의 참여하는 것들을 하는 그런 방향을 이야기해라. 제가 볼 때는 그 대단히 제일 중요한 요소인데 사실은 민주당 이재명 캠프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관심을 안 가지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이제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 또 제안을 다 제시로 표현하면 결국에 민주주의적인 정의에 대한 중요성에 대한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 결국에 정치개혁이라고 하는 과제, 이런 거하고, 그러니까 단순히 586 용태, 이런 걸로 문제를 접근할 것이 아니라, 구조적이고 제도적인 차원에서 접근을 했어야 된다. 또, 문재인 정부 시절에서도 단순히 적폐청산 이런 차원이 아니라 촛불의 영혼을 제대로 담아내려고 하면 이런 차원의 제도적인 개혁 이런 게 초점을 두고 더 열심히 그렇게 이제 물론 이제 우여곡절이 있다라는 게 압니다만 개헌안도 만들고 그랬습니다만 사실은 그 부분이 그냥 좀 이게 뭐라 그럴까 상징적인 그런 어떤 차원에서 제안을 했는데 실제적으로 하는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그런 열기를 정치적 열기를 모아왔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이라도 지금 그대 야당으로 남아있는 동안 해도 이 문제에다가 좀 이렇게 초점을 두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민주주의를 위한 87년식 인식들 이런 것들을 버리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 계속해서 지금도 민주 대 반민주 그리고 민주당 정부만 민주정부 이렇게 하는데 그렇지는 않거든요. 굉장하게 지금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도 이렇게 엄청난 이제 실망감을 가지고 이렇게 이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사실 그냥 여전히 지금 많은 이제 또 80년대 이후에 이게 이런 80년대식 진보의 이 세례를 받은 많은 그런 우리 동료들, 권우들을 이런 사람들 어쨌든 국힘당 보수 세력들을 소소해야 되고 막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불가능하고 그래서 지금 국힘당은 어쨌든 간에 그 성향이 상당히 그 강경파가 지금 이제 집권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할 때는 우리 민주주의 체제이고 그렇다면 이 체제 안에서 더 나은 진보를 가려고 하면 저는 정치 개혁이라고 하는 그렇게 초점을 둬야 되고 그거를 줄이는 과정에서 빠져버리는데 저도 이제 말씀하시는 것처럼 시민의회 이런 것들이라고 동원해서 그런 것들이라도 장치를 만들어서라도 정치개혁을 추진하는 이런 모습들을 민주당이 보이면 어떻게 했느냐 이게 앞으로 지금 짧은 기간 동안에 민주당이 할 수 있는 중요한 일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일단 제 발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